90일 유예를 발표한 뒤엔 갑자기 이 자산을 언급합니다. I was watching the bond market. The bond market is very tricky. I was watching it. 미국 시각 4일부터 10년물 금리가 갑자기 튀더니 10일엔 4.4%를 넘깁니다. 채권 금리를 뒤집으면 채권 가격인데 일주일도 안 돼 10% 정도 급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트리플 약세로 이 확인된 투자자들의 그 미국 시장 자체에 대한 불신,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고관세 정책을 밀고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그런 분석이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예상보다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 후에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유예 기간을 갖자고 하는 바람에 미국 정시와 달러 가치가 그래도 조금 상승을 했거든요. 슈카는 조금 많이 했을 겁니다. 정말 미국 트럼프에 울고 웃고 참 고생이 많네요, 슈카 씨가. 근데 이게 트럼프도 사실 뭐 원래 옛날에도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장사꾼이었고 그리고 또 일기도 거쳤고 하니까 이게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트리플 약세까지는 그래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예, 예상을 못했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관세 정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본 역사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트럼프의 롤 모델인 관세왕 맥킨리 대통령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 네. 이거 했던 것 저번에 같은데. 저번에 얼굴 나왔었잖아요. 사진. 역시 유빈 씨. 그죠? 맞죠? 맥킨리요. 맥킨리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입니다. 맥킨리의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세왕입니다. 관세왕. 당시 맥킨리 대통령 역시 미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유럽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50%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 산업을 지키고 또 미국을 제조 강국으로 만들어서 경제 성장을 이끈 그런 대통령이거든요. President McKinley made our country very rich through tariffs and through talent. He was a natural businessman and gave Teddy Roosevelt the money for many of the great things he did, including the Panama Canal. 당시 글로벌 경제 구조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은 미국 경제가 세계와 훨씬 더 깊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가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미국 내 기업이나 소비자,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쌤께서는 이 트럼프가 펼치는 이 관세 전쟁이 결국 길게 보면 미국의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고 계시나요? 예, 확실한 거는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세계 경제도 뒤흔들어 놓고 또 미국 경제도 많은 손실을 볼 그런 가능성이 큰 거죠. 바로 이 점을 우려해서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 또 트럼프에게 한번 쓴소리를 한 적이 있는 거거든요. 무역을 무기로 삼으면 안 된다. 또 강조하면서 미국이 이게 자국 이익만 내세우면서 이러한 거친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경제와 미국 모두에게 해가 된다고 경고를 했던 거거든요. 상생을 무시한 채 각자 도생의 길을 택하고 있는 이 트럼프 방식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요, 쌤. 지금은 현재 트럼프 2기 정부가 진행되고 있지만 만약에 민주당의 해리스가 당선이 됐다라면 지금과 같은 관세 전쟁이 없었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요. 그 미국 산업 보호라는 목표는 해리스도 이렇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그런 흐름은 유지됐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결국 관세 협정을 잘해야 되는데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이 변덕을 보고 있자면 이게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어갖고 이게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성향이 이제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트럼프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전형적인 스타일을 가진 예측 가능한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예측해 주세요, 선생님. 그러면. 트럼프는 부동산 사학과 출신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기 한번 퀴즈를 드릴게요. 좋습니다. 우와. 미국의 부동산 비즈니스맨들은 어떤 세일즈 스타일, 네. 어떤 영업 스타일을 할까요? 왠지 치킨 게임을 할 것 같아요. 치킨 게임. 가장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렇게 해서 맞붙어서 서로 누군가가 포기할 때까지. 낮추고 싸게 부르고 말한다. 네. 주택 같은 경우에 그냥 무조건 사라고 지금 월급 얼마 안 되지 괜찮아 장기 대출 좀 해줄게 뭐 그거 끼고 사면 돼요 그럼 뭐 월급은 100밖에 안 되는데 막 10억짜리 집 괜찮아요 가능해요 이렇게 많이 하던데요. 오, 크리스는 역시 미국인이니까 그러면서 지금 똘똘한 한 채를 안 사면 큰일 납니다. 집값이 올라가지고 나중엔 집을 못 살 거예요. 공포 마케팅.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미국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오, 그래요? 이 부동산 업자들은 하드셀이라고 강매, 압박 판매 압박 판매. 이런 거를 잘하는 걸로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과열이 되면 순간 무너질 때가 있어요. 시장이. 그렇죠. 막 위기 와요. 그렇죠. 금융위기도 그랬죠. 예. 아. 그렇게 되면은 나 몰라라 하고 또 입을 싹 닫는 그런 영업인 거죠. 얍삽한데. 약간 강매 스타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거 트럼프 스타일이랑 똑같다는 그런 비유 대신인 거예요? 예. 오. 트럼프가 부동산 사업자 출신이기 때문에 협상 스타일이 굉장히 그와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을 좀 알고 나면은 네. 당황하지 않고 잘 협상할 수 있고 또 우리의 협상 카드를 제대로 꺼내면서 협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경험이 있으시다고. 네, 궁금해 죽겠어. 그 당시에 트럼프 일기 때 제가 알기로 청와대 경제보좌관 우와. 그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워싱턴도 다녀오셨죠. 예.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말도 섞어보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예. 트럼프? 너무 궁금해요. 오. 악수도 해보고 직접 경험하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은 어땠나요? 보통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네. 처음에는 상견례 자리로 시작해가지고 상견례. 처음에는 그냥 화기애애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또 본격적인 협상이 되면은 네.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협상하는 게 관례이거든요. 아이스 브레이킹 그런데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시작 전부터 우리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엄청나게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갑자기 저 만찬장에서 한미 FTA 체결 이야기를 꺼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미 FTA가 당시에는 체결돼 있었는데 이 체결 때문에 그 미국의 자동차와 철강 분야가 그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다. 그 결과 무역 적자가 2배나 늘어났다. 이거는 굉장히 불공정한 거다라는 말을 꺼내셨어요. 만나자마자. 예. For many years, the United States has suffered through massive trade deficits. That's why we have $20 trillion in debt. And we'll start with South Korea right now, but we cannot allow that to continue.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 한미 FTA 이후에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이 오히려 3배 이상 늘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2배 이상 가깝게 늘었다라고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대면서 이제 반박을 했죠. 우와. 잘하시고. 네,